여러분들 요새는 또 다이아몬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죠. A diamond is forever De Beers.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아니죠.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천연 다이아몬드고 인공 다이아몬드고 가격이 너무 떡락해서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먼저 충격적인 수치 하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대체 얼마나 떨어졌냐? 크기에 따라서 이 폭이 다르긴 하지만 놀랍게도 최소 18%에서 최대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흘러내린 거지. 29%면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이 표를 보시면 0.3, 0.5, 1, 3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이아몬드의 캐럿 크기고요. 더욱더 눈여겨봐야 하는 건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 하락이 특정 크기나 품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다이아몬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떡락폭이 큰 다이아몬드 크기는요, 가장 작은 다이아몬드로 0.3캐럿 상품이 7월 한 달 동안에만 마이너스 9%나 떡락했습니다. 다른 상품들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게 가장 큰 3캐럿짜리 상품이 한 달 만에 마이너스 5.8%나 하락할 정도죠. 근데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요 가장 작을수록 싸고 가장 클수록 비싼 건 맞는데 캐럿별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상품은요, 약혼 반지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1캐럿 전후의 다이아몬드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반지로 착용하기에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게 보통 1캐럿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캐럿 다이아몬드의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올 10월만 해도 1캐럿 다이아몬드의 인덱스가 쭉쭉 빠져가는 모양새예요. 올해에만 해도 17.4%의 가격이 빠졌고 1년 사이엔 26.4%의 가격이 빠졌습니다. 가장 간판 상품인데도 불구하고요. 현재 전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규모는요 2024년 기준으로 7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긴 하지만 이 시장이 지금 막 1년에 10%, 20%, 크게는 막 3분의 1 토막 난다는 게 정말 위기임을 실감하고 있죠.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기업 드비어스의 실적을 보면 이 위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드비어스의 2024년 상반기 실적은 원석 판매량만 보자면 1270만 캐럿인데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원석 판매량이 무려 2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계 1등이 26% 떡락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드비어스의 CEO 알쿡 형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드비어스의 원석 판매량이 26%나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 원석 재고량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 팔질 못하고 남은 이 재고의 가치만 해도 17억 달러까지 쌓였다고요. 드비어스의 사례만 보면요, 올해 드비어스는 1006개월 동안 생산량이 판매량을 압도적으로 앞질렀습니다. 팔질 못하고 생산량이 계속 쌓여서 지금은 62만 4천 캐럿이나 초과 생산했다고 하죠. 이로 인해 재고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 재고의 규모만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 거예요. 이거 사실 올해 팔았어야 돼. 영국 기업인 이 드비어스는요, 다이아몬드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입니다. 한때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90%를 유통까지 했고요. 특히 역사상 가장 효과가 좋았다던 마케팅,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 광고를 드비어스가 만들었었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의 징표, 예물의 징표로 만든 기업. 하지만 이 드비어스마저도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이 판매량이 못 따라오니까 드비어스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도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원석 가격을 최대 폭으로 인하하겠습니다. 비싸서 못 사셨죠? 자자자, 할인이라고요. 할인 25% 할인. 그렇습니다. 드비어스는요, 결혼 반지에 주로 쓰이는 2에서 4캐럿 원석인 셀렉트 메이커블의 가격을 무려 25%나 내렸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5년 만이죠. 그래서 2022년까지 캐럿당 1,400달러였던 가격은 최근에는 850달러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건 드비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산업 자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런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의 위기는 대체 왜 발생한 거냐? 많이들 아시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인공 다이아몬드 때문이죠. 일명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줄여서 랩 다이아몬드라고도 하고요. 여태까지 다이아몬드는요, 땅에서 캐서 그걸 가공한 다음에 팔아야 하는
보석 중에 보석이었습니다. 긁히지 않는 성질인 경도가 자연계 재료 가운데 가장 높은 보석. 하지만 인공 다이아몬드는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도 하고 랩 다이아몬드라고도 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CVD라고 화학 기상 증착 기술인데, 이 때문에 통제된 실험실 안에서 재배되니까 높은 수준의 순도와 최소한의 불순물이 들어가서 다이아몬드가 정말 깨끗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요, 이 랩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와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광학적으로도 이 특성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동일하냐면요, 최고의 보석 감정사조차도 간단한 장비나 육안으로는 둘을 절대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쉽게 구별하려면 1만 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한 1,300만원짜리 특수 장비가 필요할 정도라고 해요. 근데 핵심은요, 이 랩 다이아몬드가 정말 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 가장 먼저 인공 다이아몬드의 생산 비용은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약 30에서 40% 저렴합니다. 이 세공 과정만 봐도 연마할 때도 가공할 때도 훨씬 싸다고 하죠. 그래서 랩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어느 정도냐? 천연 다이아몬드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중상급 기준 천연 다이아몬드는 1캐럿에 1,500만원 수준이지만요, 랩 다이아몬드는 한화로 300만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더 문제는 이 랩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세가 그냥 미쳤어요. 인공 다이아몬드의 도매 가격은 2018년 이후에 최근까지 무려 87%나 급락한 거였고요. 랩 다이아몬드의 주요 생산국 인도와 중국이 이 두 나라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미친 속도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랩 다이아몬드가 천연보다 채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생산하는데 더 많이 뽑아내고 있죠. 랩 다이아몬드는 수많은 산업군에서 쓰려고 만든 거였습니다. 다양한 목적에다가 이 다이아몬드, 긁히지 않는 이 경도를 사용하기 위해 만든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미적으로도 문제없는 랩 다이아몬드가 뽑히니까 주얼리 시장으로 진출한 거였죠. 랩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약 한 달 정도면 뚝딱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이제는 기술 발달로 몇 주면 만든다고 하는데, 천연 다이아몬드는 뭐 땅속에서 막 수십억 년이 걸리는 반면 랩 다이아몬드는 뭐 비교적 딸깍 수준이죠. 그리고 랩 다이아몬드의 장점은요,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채굴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 파괴, 노동 착취 등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더 저렴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환경 친화적인, 그렇다고 안 예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닌 랩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상위 호환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소비자들의 마음이죠. 실험실에서 탄생한 다이아몬드를 내가 진짜 영원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땅속에서 캐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와 인간이 직접 만들어낸 다이아몬드, 당연히 마음은 둘 중에 하나라면 천연을 꼽고 싶죠.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마음보다는 랩 다이아몬드가 가진 가격 경쟁력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태 다이아몬드 반지 겁나 비싸긴 했잖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규모는요, 2024년 기준 7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하나로 100조 달러짜리 시장이죠. 이 중에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인공 다이아몬드의 시장 규모는요, 전체 다이아몬드 시장의 760억 달러 중에서 150억 달러, 전체 다이아몬드 시장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랩 다이아몬드는 가격도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 5분의 1이고 점유율도 5분의 1을 먹은 거죠. 가격 경쟁력으로다가 랩 다이아몬드는 빠르게 이 다이아몬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랩 다이아몬드의 시장은 아직도 성장세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2023년 전 세계 랩 다이아몬드의 시장 가치는요, 연평균 9.6%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고요. 랩 다이아몬드 시장은 현재는 150억 달러의 시장이지만 2032년까지 59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석 데이터 분석 그룹 테노리스에 따르면요, 올해 7월에만 인공 다이아몬드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9%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매출 수익도 52%나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은, 이 업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가장 먼저 채굴업자들은요, 다이아몬드의 가격도 떨어지고 시장 환경도 좋지 않으니까 판매를 연기하고 생산 계획을 완전히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개는 생산을 감소하고 있죠. 다이아몬드의 판매량도 줄고 가격도 줄다 보니까 드비어스는 2024년 생산 목표를 당초 2,900만 캐럿이라고 잡아놨었지만, 이 목표를 수정해서 생산 목표 캐럿을 2,300만 캐럿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아니, 멀쩡히 있는 광산을 두고 생산량을 20.6%나 확 줄여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런 대응이 효과적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과거 랩 다이아몬드가 없을 시절만 보면요, 다이아몬드의 공급은 온전히 드비어스가 과점하고 있었고, 사치제 시장에서 공급을 줄인다면 가격을 올려버리는 게 가능은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이아몬드의 공급이 한 포트 더 생겼잖아요. 천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뽑아내는 랩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요. 드비어스가 공급을 줄인다고 해서 공급 곡선이 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업계 2위 기업인 페트라의 대응도 드비어스와 매우 비슷합니다. 페트라는 다이아몬드의 채굴을 진행하는 기업인데, 주로 남아프리카와 탄자니아에서 고품질의 천연 다이아몬드를 캐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페트라라는 기업이 올해 7월에 뭐라고 말을 하냐,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한 달 만에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막 7, 8%씩 떡락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못 버티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원석을 팔지 않고 일단 존버 때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페트라는요, 다이아몬드의 공급을 멈춰서 가격을 한번 올려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8월에서 9월 페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캐낸 다이아몬드의 원석을요, 아예 판매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기로, 존버 때리기로 한 거죠. 그리고 추가로 페트라는요, 약 88,000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출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까지 다시 회수해서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채굴 기업 1등, 2등이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연 다이아몬드의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2024년 1월쯤부터 천연 다이아몬드의 재고가 겁나 쌓이는 게 보이시죠? 천연 다이아몬드의 재고는요, 3월 1일 약 6만 개에서 9월 1일에는 거의 16만 개로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업계는 마케팅의 전략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를 밀다가 지금의 천연 다이아몬드 협회는요, 리얼, 레어, 리스펀시블, 일명 3R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요.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은 효과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천연 다이아몬드 채굴이 노동 착취에 환경 파괴를 너무 많이 한다는 말들이 너무 많이 도니까요. 특히 드비어스는 새로운 전략으로 다이아몬드의 원산지 추적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돌이 어디서 왔는지, 드비어스는 자사 광산에서 채굴한 1.25캐럿 이상의 모든 다이아몬드 원석을 원산지 정보까지 다 체크한 다음에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그 비싸고 아름다운 무려 천연 다이아몬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니, 이는 천연 다이아몬드의 진정성과 희소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다이아몬드를 판매에 집중하는 소매업계들의 변화도 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보석 소매업체 판도라는 아예 천연 다이아몬드의 판매를 중단했고요. 인공 다이아몬드만 취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니까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특히 이 판도라의 CEO 알렉산더 라식은요, 결국 소비자들은 지갑으로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왜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천연 다이아몬드를 사야 합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이전 세대는 다이아몬드를 사랑과 사치의 상징으로 여겼지만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다이아몬드를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 파괴와 윤리적인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최근 추세를 보면 젊은 구매자들은 다이아몬드에 막대한 투자를 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게, 미국 기준 평균 약혼 반지의 예산이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지. 예산이 20%나 줄었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이아몬드는 누가 봐도 사치품이기도 하고, 결혼 반지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사람들은 좀 드물긴 합니다. 결혼 후에 아기만 태어나잖아요. 아기 피부에 생채기가 갈까봐
다이아몬드는 곧장 서랍행위죠. 지금 다이아몬드 시장은 기술 혁신 때문에 이 사치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이아몬드 산업처럼 망가진 산업이 하나 있었는데 알루미늄. 19세기까지만 해도요, 알루미늄이 금보다 훨씬 더 비쌌다고 합니다. 당시 알루미늄은 최고의 사치품이었죠.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죄다 알루미늄 아래야. 프랑스 나폴레옹 3세는 자신의 자택 천장을 천연 알루미늄으로 장식하면서 불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올 때만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기를 내놓았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콜라캔이죠. 그냥 콜라캔 마시고 그냥 구겨가지고 재활용통에 넣고. 그렇게 비쌌던 알루미늄이 이렇게까지 떡락한 이유는요, 바로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1886년 홀 에루 공정이 발명되면서요, 알루미늄을 전기적 분해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됐고요. 이 때문에 알루미늄의 가치는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게 됐죠. 지금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젠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계속 무뎌지고 있는 와중에 대체 누가 천연 다이아몬드에다가 5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려고 할까요? 결국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알루미늄이 그랬듯이 다이아몬드도 이제 더 이상 귀중한 사치품이 아닌 일상적인 장신구가 될 수도 있죠.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라는 그렇게 유명한 광고 카피, 이제는 영원히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이니? 리비영이는 바보입니다, 바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